지금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해 먹고 살지?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무슨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캉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나짱이라는 해변 도시에 와 있어요. 애들은 지금 남편하고 같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고,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카메라가.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왜 대기업 연봉을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했는가 입니다. 저희 남편은 북경에 있는 S땡땡 회사에서 9년 반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퇴사할 때까지 2010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만 대기업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주지만 스트레스도 많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일해서 별로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담배도 많이 피우게 되고, 술은 마시지 않지만 삶이 계속 건강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주위에 남편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 중에 병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갑자기 급성 과로로. 이건 정말 남편 피를 빨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주 5일 근무에 야근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업종이 IT 쪽인데요. 아마 IT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주 7일 근무, 주 6일 근무, 그리고 매일같이 야근에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밤샘 근무가 많고, 업무 특성상 수시로 그렇게 일을 나가야 되고 퇴근도 못하고, 게다가 박봉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주 5일 근무에 어쨌든 복지도 나쁘지 않고, 그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조금씩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오래 지내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살아왔고 다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지금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해 먹고 살지? 당장의 생활비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무슨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생각으로만 중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기 오염이 심한 것도 한몫했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난방을 석탄으로 막 떼고 해서 공기가 매우 안 좋아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데, 사실 한국처럼 경쟁이 너무 심한 나라는 또 힘들 것 같고, 동남아 어느 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 베트남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베트남 얘기만 들어봤지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저희 남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베트남으로 이주를 먼저 하셔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아내분이 저랑 또 성당에서 인연이 있어서 서로 이제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베트남에 계셔서 저희가 그분 댁으로 여행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공기가, 창문 열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중국에서 1년 중에 한 3, 4일 정도밖에 창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자마자 이틀 만에 남편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오자. 왜 못 와? 오고 싶은데 그냥 오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항상 문제는 돈이잖아요. 일단은 제 직업 특성상 제가 한국 학생들한테 국어와 논술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저희 아이들 데리고 호치민으로 넘어와서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바로 결정을 하고, 남편 회사 퇴직하는 문제들,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죠. 저희가 살고 싶은 곳에서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8월에 저와 저희 아이들이 먼저 넘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도 12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남편이 일을 쉬었고요. 쉬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후로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니까 그죠. 매일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도가 되려나요? 남편도 와서는 막상 와보니까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온 게 맞나? 라는 이제 걱정과 막연한 두려움들,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대학 졸업한 뒤로 바로 취직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거의 20년 만에 쉬는 걸까요? 20년 넘어서일까요? 20년 정도겠네요. 그렇게 오랜만에 뭔가 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너무 뭔가 정체된 느낌이고, 집에서 애들 보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을 하니까 남편이 애들을 전부 케어했거든요. 애들 보면서 사실 자기 개발하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럴 시간도 안 나고, 또 살림도 남편이 다 해서 살림해야 되지. 전업주부의 삶을 한 6개월을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가장으로서 살다가 이렇게 좀 정체되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씩 베트남어도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 러브콜이 와서 몇 번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6월에 다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통은 다음 직장을 항상 픽스업을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뒤에 대책 없이 퇴사를 하고 온 상황이었어가지고 뒤에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슬슬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워라밸을 위해서, 우리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퇴사를 한 건 맞지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맞으니까 이제는 잠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 잠시 또 헤어져 있죠.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서로 각자 위치에서 현재를 살아가려는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다시 상해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오겠죠. 아니면 저희가 상해로 놀러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자발적인, 어쩔 수 없이 정말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사를 결정했고, 조금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큰 파도를 이겨냈으니까요. 그렇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는 것,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낀다면 언제든지 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사실 아무 걱정 없이, 주위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왜들 저러지, 왜 쓸데없이 걱정이지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보통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저 당장 대기업의 연봉을 바라고 참고 참아라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껴 쓰지 뭐, 근데 아껴 쓰지 뭐 해놓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듯이 저희 4식구 가족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아파트 관리비며 식비며 전부 다 포함해서 쓴 적이 있잖아요. 그 생활비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괜찮으면 여행을 좀 다닐 수도 있고, 조금 빠듯하네 하면 아껴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좀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퇴사를 했으니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늘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하다면 조금 아껴 쓰고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면 되고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힘들었던 10년간 고생했던 곳에서 나왔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다시 고생을 하긴 하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베트남으로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맞게 항상 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블루.